내 몸에 맞는 걸로 맞춰서 드실 수 있고, 저희가 아마 1호로 스타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 그러면 지금부터 팀원이, P는 뭐예요? 네. 차 한 잔을 마시는 정도의 가벼운 행위로, 머니는 네, 연금 수익을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모델. 자, 그러면 이걸 할 때 세 가지. 첫 번째는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돈 투자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돈 투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물건 잘 팔 수 있어요? 잘 못 팔죠? 물건을 팔지 않아도 돼. 이거 세 번째. 지금 사람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 다 써먹었어. 그죠? 야, 여기 돈 된다, 와봐라. 이거 한두 번 다 해봤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뭐 많이 모으지 않아도 네,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 똑같은 소비를 하는데 현명하게 팀워크를 통해서 하면 포인트가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이게 커다란 그릇이 하나 생기고 그 그릇에 점점 큰 금액이 쌓여서 연금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는 회사가 4개. 주식회사 Y펀즈. 또 하나는 한국 데이터 공인 인증원. 그 다음에 올포인트. 또 하나는 한국 이텔레콤. 이렇게 4개 기업이 같이 합니다. 네, Y펀즈는 많은 사업을 하고 YMCA라든가 정부 지자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기술 지원을 하는 기업인데 1,000원의 아침밥 들어보셨죠? 1,000원의 밥상. 네. 대학생들이 1,000원을 내면 정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2,000원을 대주고 삼성 이런 기업에서 1,000원을 대고 대학교에서 1,000원을 대서 5,000원짜리 밥을 1,000원에 먹이는 행위를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행하는 회사가 와이콘죠. 26개 대학에 약 30만 명 이상의 학생들 밥을 먹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 와이콘주예요. 와이콘주는 전산, 전, 출금 이런 거를 티머니 프로젝트에서 담당하고 한국 데이터공인인증원은 이거를 NFT, 블록체인화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데이터를 등기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거를 한국 데이터공인인증원에서 합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의 대표가 김승 씨의 이 친구는 연세대를 나와가지고 삼성 SDS 출신의 예, 프로그래머 1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선물, 금, 코인, NFT 이런 거를 자동으로 매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본, 홍콩 이런 데 많이 팔았는데 약 3,000개 기업에 팔았을 정도로 아주 베테랑 중에 베테랑. 여기가 전산이나 충전이나 출금을 담당한다. 한국데이터공인인증원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블록체인화해서 끌어냈다, 놓다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소비한 1부터 100까지가 전부 저장되도록 프로그램이 됩니다. 올 포인트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포인트를 모아서 현금 자산으로 바꿔서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분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거고, 한국이텔레콤은 네, 통신. 네, 우리 올포인트가 통신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여러분들이 통신요금을 낼 때마다 통신요금만 포인트로 내는 게 아니고 포인트로 통신요금도 내고 선물로 장도 한 박스 받고 코드도 생기고 땅도 지역권이라고 하는 땅도 100평씩 생기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 거를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4개 기업이 같이 합니다. 올포인트와 한국이텔레콤의 대표는 김용길이랑 임홍교 이렇게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그 중에 김용길이가 누구라고요? 저예요.
네, 잘 좀 부탁합니다. 어쨌든 이 네 개 기업이 같이 하는 비즈니스 이름이 티머니인데 티머니의 속내를 들어가면 포인트 알고리즘이라는 걸 합니다. 포인트 뭔지 아시죠? 네. 포인트는 우리 물건을 구매했거나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한테 재방문, 단골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해주는 적립금을 포인트로 한다. 그죠? 네. 포인트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2주 정도 됐나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잠자는 포인트 수십조 원을 이거를 지역화폐랑 연동해서 소상공인 활성화에 쓰이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이렇게 업무 지시를 내렸죠. 잠자는 뭐라고요? 수십조에 달하는 포인트.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팀원이는 이미 이 잠자는 포인트를 사업화하는 작업을 수년 전부터 준비해서 1년 전부터 진행을 한 그런 기업이다. 자, 그러면 포인트는 1년에 어마어마한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또 소멸되는데 그걸 사업화하려면 포인트가 갖는 단점 몇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 첫 번째, 포인트의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예,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돼 버립니다. 예. 두 번째는 회원 가입을 해야 포인트를 받아오시죠. 예, 근데 우리가 매일 가는 가게는 뭐 적립하기 위해서 이름도 써놓고 전화번호 써놓고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을 하지만 어쩌다 한 번 가게인데 포인트 적립해 드릴까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됐어요, 그러죠? 예, 귀찮아서 받아가 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걸로 돈으로 쓸 기회가 없으니까 아예 안 받아가는. 그래서 유효기간이 도래해서 소멸되는 포인트랑 회원가입을 하기 싫어서 안 받아가는 포인트를 합치면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백억, 천억을 넘어서 수조 원을 넘고 수십조에 달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총시장 외형의 2배가 넘는다. 그럼 건강기능식품은 도대체 얼마냐? 다단계, 장판, 약국, 매장, 온라인 이런 데서 파는 건강기능식품의 총 외형이 1년에 6조 정도 됩니다. 6조. 이거에 2배가 넘으면 12조가 넘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12조가 넘는 순이익을 내려면 매출액이 도대체 얼마여야 될까요? 100조는 훨씬 넘어야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다가 우리 멤버들끼리만 분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노후에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 요게 팀원이에요. 팀원.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첫 번째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소멸시키지 못하겠죠. 우리가 1년에 항공사 마일리지 없어지는 게 수천억 원에서 1조 원, 2조 원 정도 없어지는데 못 없애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포인트를 받아오도록 설계한다. 네. 그러면 준다는 포인트를 굳이 안 받아올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태까지 우리는 개별 포인트를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통합 포인트를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개별 포인트는 주유소에서 받은 거 얼마, 편의점에서 받은 거, 중국집에서 받은 거, 커피숍에서 받은 거, 빵집, 식당 이런 데서 받은 게 찔끔찔끔 있어서 언제 뭐가 없어지는지도 모르게 없어지죠. 근데 이게 통합이 되면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가 금방 커지겠지. 이렇게 뭉쳐진 거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매장에서 현금처럼 쓰는 거지. 포인트를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통신료를 이제 포인트로 내기 시작하셨죠? 렌탈, 렌트, 보험, 아파트 관리비, 심지어는 여러분들 조금 지나면 월급도 포인트로 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도 지금 직원 중에 포인트로 받는 사람이 있고
돈으로 받는 사람, 계좌. 근데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월급을 준다면 4대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 600 몇십만 원 정도가 급여로 지급이 되는데 포인트로 주면 예, 원천징수 3.3%를 제하고 수수료 3.7%를 제하면 7%가 합쳐져 버리죠.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7%면 얼마예요? 70만 원이죠. 그럼 수령 금액이 얼마야? 930만 원. 똑같은 1,000만 원짜리 일을 했는데 930만 원을 받을래요? 650만 원을 받을래요? 그럼 뭘 받아요? 포인트는 이게 여기다가 코드까지 몇십 개 준다면 훨씬 재밌겠죠. 그래서 월세, 관리비 이런 것도 전부 포인트로 만들어지는 시대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를 여기저기서 받아서 아무 데서나 마음 놓고 쓰려면 포인트의 가치가 일정해야지. 그래서 현금하고 포인트가 1대1로 만들어요. 1포인트 얼마예요? 1원. 10만 포인트면 10만. 우리는 유효기간도 없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고 아무 데서나 받아서 아무 데서나 현금처럼 쓸 수 있어. 그러면 내 계좌에 있는 돈하고 틀린 게 없어. 그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1년 전에 시작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금한 사람이 일주일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거밖에 안 됐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일주일에 출금하는 사람이 1억에서 3억 정도 왔다 갔다. 한 달이면 거의 10억을 돈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물건 사는 거, 쓰는 거 빼고 돈으로 찾아가는 거. 1년 만에 10억을 찾아가게 되면 앞으로 1년이 더 가면 찾아 쓰는 게 100억이 넘고 다시 1년이 넘어가면 저는 1,000억이 넘을 거랍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우상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탑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는 말아야 돼. 이런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5가지의 모델을 티머니 알고리즘 안에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를 이제 쓸 때가 많아야 받아올 때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맹점 모집에 차를 갑니다. 그래서 티머니를 탑재한 가게는 티머니를 탑재하지 않은 가게에 비해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게를 모집하는 데까지는 공부도 해야 되고 시간도 걸리니까 본사에서 사용 가능한 데를 만들었어요. 쿠팡, 편의점, 주유소, 배달의 민족,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올리브영, 롯데리아 등등등 해서 예, 여러분들이 들어본 직한 프랜차이즈는 거의 다 연동돼 있어요. 그러면 매장의 숫자가 몇 개냐? 약 100만에서 130만 개 매장에서 티머니 회원이 티머니 포인트를 가지고 가시면 별도의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현금처럼 또 티머니 포인트를 쓰면 쓴 금액의 3에서 10%를 다시 재적립을 받습니다. 네. 10%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네, 우리가 CU 편의점이 한 달에 평균 5천만 원의 매출을 일으키면 네, 가게 주인이 얼마 가져간다고요? 200만 원 언저리기. 200만 원. 순이익. 눈물 나는 얘기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좋을지 편의점 사장을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할 정도로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5천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500만 원을 포인트로 내놔야 되는 시대가 된 거야.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ES25시에 가셔서 여러분 신라면을 사거나 CU 편의점에 가서 신라면을 사나 신라면의 맛이 달라요, 틀려요? 똑같죠? 네. 가격도 똑같아. 자, 가격도 똑같고 품질도 똑같은 제품인데 GS25시에서는 2.5%를 적립해주고
시유에서는 얼마 적립해줘요? 10%.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요? 네. 당연히 시유를 쓰겠지. 10만 원 쓰면 만 원을 주는 데를 가지, 10만 원 쓰면 2,500원을 주는 데를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포인트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왜? 대부분 품질이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대가를 많이 주는 가게로 사람의 발걸음이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현명해졌어요. 네, 그래서 너는 1%줄 거야? 저쪽에서는 5% 줘. 그럼 5% 쪽으로 하시죠. 10% 줘. 그럼 10%로 가겠지. 15% 주면 글로 가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손님을 모으려면 포인트를 많이 주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 개에 달하는 매장을 이제 가맹점으로 만들어서 여기 가서 만 원씩만 수금을 한다면 한 달에 얼마를 수금하는 거예요? 100만 원 곱하기 만 원 그럼 얼마입니까? 네, 자신 있게 손 딱 들고 네, 네, 누구십니까? 홍 100억. 네. 만 원만 걷어도 100억인데 이게 10만 원을 받으면 그러면 1000억이겠네. 맞아요? 100만 원을 수금하면 5가 거치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회원이 많이 모이고 가맹점이 많이 는다는 거는 천문학적인 포인트가 모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로 모여요? 피머니로 모이겠죠. 예. 그걸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라고? 월포인트. 월포인트의 대표가 누구라고? 예. 어렵죠. 예. 갑자기 친하게 지내고 싶죠. 여담이고요. 어쨌든 회원이 많아지고 가맹점이 많아지면 포인트가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고 옛날에 통합 포인트였던 SK OKT시백이 1.5%대를 가지고 전국을 한번 뒤집었는데 지금은 평균 7%대가 넘어가고 있고 금방 10%에 도달할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포인트들이 쌓이고 모아지는데 이거를 주도하는 회사가 피mon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주도하는 상명의 포인트를 받는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가 많이 모아지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누어 쓸 거냐, 이거죠. 예. 얼굴 이쁜 사람은 더 주고, 예, 커다란 사람 더 주고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겠죠. 예, 나는 이쁘니까 괜찮나?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분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추첨을 하는 거죠. 네. 추첨을 하려면 응모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0만 개에 달하는 매장에 가서 만 원을 쓸 때마다 응모권을 한 장씩 줍니다. 2만 원 쓰면 2장. 주유소에서 5만 원 넣었어. 그럼 몇 장 줘요? 5장. 한 달 내내 모으면 이게 수십 장에서 수백 장이 모아지겠다. 웃기는 소리 하네. 나는 한 달에 만 원도 안 쓰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만 원도 쓰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뜻은 모든 사람한테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지. 매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회차까지 했고 다음 달이 9회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추첨을 해서 1등, 2등, 3등을 당첨자를 만드는데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줌 교육 시간에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을 뽑는데 1, 3등 안에 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3명 안에 드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만 원씩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십 명,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계속 추첨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 목요일 날에도 요번 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였죠? 네. 1,500만 원을 걸고 추첨을 해서 124명이 당첨자를 만들었어요. 예. 못 들어와서 못 받은 사람도 있죠. 예. 4등부터는 금에 안 들어오셔도 전부 지급을 하는데
1등, 2등, 3등은 줌에 들어오신 분에서만 뽑기 때문에 1등 당첨자가 나왔는데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못하면 패스하고 다음 번을 다시 뽑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술 마시다 못 들어온 사람이 네, 100몇십만 원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죠? 네, 빼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결제를 복권으로 만들고 당첨기회를 올려서 일상생활에 활력, 재미를 부어놓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슈퍼바이저가 됐거나 매장 가맹점이 된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몰 하나를 무료로 받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감자를 3박스 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수 지은 감자입니다. 한 박스에 3만 원이에요. 이걸 구매하시는 티머니 회원분들한테는 6천 포인트를 드려. 그러면 코드를 하나 준다는 뜻이죠. 그 코드 하나는 24만 원부터 400만 원이 될 때까지 쌓일 거니까 감자는 공짜로 드시게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감자를 구매하시죠. 구매한 사람한테 복권이 몇 장가요? 3만 원이니까 3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중에 10만 원짜리라고 하나 되면 이게 되게 재밌겠죠. 네, 근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야. 네,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하나를 넣는데도 덜렁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장을 넣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여기 아까 와서 박수 치고 그러던 박현숙 사장님이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한 번도 안 돼. 그러더니 지난번에 덜컥 됐어요. 네. 이게 우리가 여러 번 하면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는 당첨자들의 얘기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는 시간차, 시간에 의한 적립 방법이다. 이거를 결제를 먼저 해서 포인트가 6천 포인트가 모아지면 그릇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딱 생기고 나면 나를 포함해서 나보다 늦게 만들어지는 사람들의 포인트가 원래는 소멸되거나 받아가지 않던 거를 가져다가 또 적립을 해줘서 24만 원부터 400만 원이 될 때까지 쌓이도록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거를 시간차에 의한 적립 방법이다. 야, 이거는 뭐냐? 먼저 결제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티머니 회원 가입하고 기름을 넣거나 스타벅스를 가거나 올리브영을 가거나 이런 데를 가셔서 먼저 사용을 하고 나면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코드 뒤에는 버려지던 그런 것들이 다시 돌아와서 쌓여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24만 원부터 400만 원이 될 때까지 쌓이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시간차에 의한 적립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0만 개에 달하는 매장에 가서 10만 원, 5만 원 썼더니 1,000원, 2,000원, 5,000원 쌓여가지고 6,000 포인트가 모아지면 이게 싹 없어지면서 코드가 6개 생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누구누구한테 코드가 생기느냐? 포인트를 모은 나한테 제일 먼저 생기고, 나를 회원가입시켜준 소개자한테도 코드가 하나 생겨요. 그럼 나가 코드를 10개 만들면, 나를 회원가입시킨 사람한테 몇 개가 생겨요? 10개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소속돼 있는 가게. 그러면 우리 가게를 통해서 100명이 10개씩 만들었다. 그럼 우리 가게엔 코드가 몇 개 생겨요? 1,000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게를 소개하고 관리하는 슈퍼바이저한테도 코드가 생기고 NFT라고 하는 직급이 있고 본사, 공유 코드가 있어서 6개의 코드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다시 15개씩 해서 총 90명한테 60원씩 뿌려집니다. 내가 6천 포인트를 모으면 90명한테 쫙 뿌려지고 나는 자동으로 그릇이 하나 쫙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포인트를 적립받는 그릇, 코드다 이렇게. 이 코드는 나보다 늦게 결제해서 만들어지는 코드들이 나한테 포인트를 모아서 24만 원부터 400만 원이 될 때까지 적립되는 거를 우리가 시간차의 적립 방법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코드 하나의 값이 24만 원부터 400만 원이 되는데 이 조건은 뭐냐? 몇 명을 소개했는데 아무도 소개 안 한 사람은 24만 원까지만 들어오면 뚜껑이 탁 쳐버려요. 그러면 여기서는 400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보내는데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돈이 못 들어가겠죠. 이게 흘러서 넘치는데 최대 376만 원까지 흘러서 넘쳐버려요. 그러면 이분이 코드 하나를 만들었을 때는 376만 원을 프레시아웃 시켜주지만 이 사람이 키위 편의점을 10만 원씩 10번 썼어. 6만 원씩. 그럼 코드가 10개 생겼죠. 그러면 3,760만 원이 프레시아웃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회사가 먹으면 배가 터져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어디다 쓴다? 당첨금으로 쓰여지도록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500만 원 당첨이니까 1등이 1,150만 원 정도 가져가는데 이게 1억 5천으로 오르면 1,500으로 오르고 15억 오르면 1억 5천이 1등 당첨. 술 먹으러 못 갈걸? 그죠? 네, 네, 못 가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소개 안 한 사람은 24만 원. 2명을 소개한 사람은 100만 원이 될 때까지. 4명을 소개하면 200만 원이 될 때까지. 6명을 소개하면 400만 원이 될 때까지 전산이 열려 있는 거를 우리가 코드값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자, 그러면 사용할 때도 100만 군데가 넘고 분배 방법도 추첨과 시간 차이에 의한 분배 방식도 만들어 놨고 코드 하나의 값도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회원을 많이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회원을 많이 모집하는 사람들이 코드를 많이 만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2025년 4월 20일 날 저희가 전산을 열었어요. 이 전산이 열려서 서울 지역에서 제가 이제 대박이 터질 거니까 모여라 그랬어요. 모여야 안 모여요? 안 모여요. 제가 한번 엎어먹어 봐가지고 늑대가 나타났습니다를 제가 했죠. 그래가지고 안 모여서 지방을 돌기 시작을 해서 대전, 대구, 부산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거꾸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대구에서 스타가 한 명 나왔죠. 오늘 들여다봤더니 코드가 5만 3천 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1,000개씩 올라가는 거죠. 네? 대구의 홍은자 씨라고 여자분이신데 61인가? 뭐 그 정도 되죠. 네. 설거지하러 간날에도 안 받아줄 정도로 몸도 약간 불편하신데 이분이 여기저기서 이것저것을 하시다가 너무 많이 의도투져가지고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10,000원을 충전해서 스타팅을 걸어가지고 지금 7개월 만에 7천만 원 정도를 찾았었고 코드를 5만 3천 개를 만들어 거의 미쳐 돌아가고 있죠. 저희가 3천 개 이상의 코드를 만든 사람이 500, 제가 70명까지 쉬었어요. 요즘엔 안 쉬고 있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하죠. 네. 3천 개의 코드를 만든 사람이 6명을 소개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3천 개 곱하기 400만 원짜리니까 얼마까지 쓸 수 있다? 120억까지 찾았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팀원이가 잘 되라고. 자, 김용길이 속색이지 말고 이게 돈 모아지면 도박이나 했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600명이 넘는다.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평범한 가정주부들이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몇 천만 원의 수익을 내면서 계속 자산을 불려가는지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모든 사업은 어디에다 중심을 두느냐가 중요하죠. 저희는 사업자 가맹점이라는 분들한테 중심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다른 말로 슈퍼바이저 이렇게 얘기해요. 통상적으로 슈퍼바이저라는 말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관리하도록 맡기는 직책을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저희는 사업자 가맹점이라는 사람들한테 이걸 맡겼어요. 사업자 가맹점은 매장 가맹점을 소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매장 가맹점은 뭐냐? 대한민국에서 간판을 걸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모든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판이 걸려 있는 데는 팀원이 가맹점이 될 자격이 있어요. 조건도 없어요. 회원 가입하고 현금이나 카드를 받았을 때도 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10만 원만 충전해 놓으면 됩니다. 얼마요? 네, 10만 원. 이거는 찾았을 수도 있고 이름을 놓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쓰기도 하기 때문에 조건이 없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매장 가맹점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은 이제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가고 있는 포인트 알고리즘을 탑재한 쇼핑몰 하나를 무료로 줘요. 그러면 이 쇼핑몰에는 내가 올리고 싶은 모든 거를 다 올릴 수 있어. 상세 페이지도 올리고 유튜브 영상도 링크를 걸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을 판매가도 내가 정하고 포인트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올렸다 내렸다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보험을 올려도 되고 뭐 다른 무형의 상품을 여행 이런 걸 올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는데 가게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가게가 없는 사람이 굳이 팀원일을 하라고 가게를 또 내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가게가 없이 가맹점을 하는 사람을 사업자 가맹점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급이 슈퍼바이저 직급이에요. 자, 그러면 이 슈퍼바이저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가게를 관리하려고 하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이 슈퍼바이저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역의 리더 사업자를 얘기하는. 리더 사업자가 뭔지 알죠? 예. 다단계, 방판, 코인, 보험, 통신 이런 거를 통해서 엄청난 공부를 하고 예. 경험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분들이고 열정이 대단해요, 진짜. 예, 아까 뭐 먼 데서 오셨다는 분들 계시다고 들었는데 예. 부산에서 서울로 사람 한 명 리크루팅해서 오는 거에 대한 망설임이 없을 정도로 열정들이 대단해. 일도 너무너무 잘해. 사업 설명을 시키면 나보다 다 잘해. 예,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돈은 어디로 갔어요? 다 걷어가지고 서울로 올려보내면 이름이 없어지고, 걷어, 아, 그래요? 수업료를 많이 냈죠. 수업료를 엄청나게 많이 내가지고, 최소한 몇 억에서 몇십억씩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에 가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좋은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구만 해주면 사람들은 아마 폭발시킬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이 사람들은 한 달에 몇백 벌어가지고는 리스크 정리가 안 돼. 많이 벌어야 돼, 많이. 많이 벌도록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우상향을 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훅 시작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하철 타보셨죠? 예.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일단 2번 출구로 나가. 이렇게 나갔죠? 근데 여기가 아니네? 그럼 다시 들어가. 다시 4번 출구로 가죠? 예. 아니야. 다시 들어가. 안에서 약도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 내가 몇 번 출구에 어느 건물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니까 출구는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되고 몇 메타 정도 걸어가면 이 건물이 있다. 이런 정도는 인식해야지. 그게 뭐냐면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최소한 티머니 앱에 들어가서 뭐가 생기고 없어지는지는 봐야 돼. 설명서가 있다면 그 정도는 읽어봐야 돼.
게임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돈 안 들어가는 것들은 이것저것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매장 가맹점을 하나 만들어. 제가 예를 듣고 드는데, 윤대감이라고, 강남역에 있는 흑염소집이 있죠. 이게 흑염소 탕한 그릇에 10,000원이야. 근데 팀원이 가맹점을 했어요. 몇 프로를 주냐 그랬더니 10%를 준대. 그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원. 아, 윤대감 많이 했으니까 미용실을 할까요? 이거 괜찮죠? 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10,000원짜리 흑염소탕을 팔면서 포인트를 1,000원을 준다는 거는 너무 과해. 그래서 5%만 줘도 돼, 실제적으로. 근데 이분은 어쨌든 초창기에 공격적으로 하려고 10%를 했어. 근데 이 매장이 어디에 있냐? 강남역에 있어. 강남역이 뭐의 성지라고요? 다단계 성지. 눈물의 테헤란로라고 들어봤어요? 네? 네, 하여튼. 이 식당 사장님들도 다단계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마케팅을 하나 짰어. 슈퍼바이저랑 사장님이 우리 가게에 오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고 첫 거래를 하는 고객한테는 6,000포인트를 드릴게요. 이랬어. 10,000원짜리 흑염소탕을 먹었는데 얼마 준다고? 6,000원을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회원가입 해요, 안 해요? 회원가입 하죠. 네. 회원가입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료로 회원가입을 했어. 그러면 매장, 흑염소집 매장 밑에 회원가입이 딱 됐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탕을 한 그릇 먹었어. 결제하셔야죠. 결제는 현금, 카드, 포인트,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뭐로 해요? 딱 카드. 그래서 윤대감 흑염소 앞에 QR을 붙여놔주면 휴대폰을 갖다 주면 윤대감을 찾을 필요 없이 윤대감 흑염소 결제하기 창으로 착 들어가줘요. 그러면 카드 결제하기를 눌러놓으면 가게 주인 휴대폰에 결제 대기로 딱 결제 대기로 뜨면 자, 카드를 꺼내서 주인을 줘요. 그러면 단말기에 꽂고 10,000원을 결제하고 카드를 돌려주죠. 상주 한 그릇 먹었고 결제도 했어. 회원가입도 했어. 포인트 받아야죠. 그래서 가게 주인이 포인트로 받을 때는 자동으로 분산이 돌아가는데 현금이나 카드로 받았을 때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가게 주인이 돈 받았어요 하고 확인 버튼을 딱 눌러주면 본인이 충전해놨던 10만 원에서 6천 원이 싹 빠져나와가지고 이분한테 싹 적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게 주인한테는 포인트가 이제 얼마 남아요? 9만 7천 포인트가 남. 아니네. 9만 4천 포인트네. 빼기가 잘. 9만 4천 포인트죠. 네, 그리고 다시 또 한 사람이 오면 8만 8천 포인트로 다시 줘야겠죠. 네, 그러면 나는 흑염소탕을 한 그릇 먹고 회원가입을 했더니 10,000원을 냈더니 얼마 줬어요? 6,000원. 6,000 포인트가 오면 뭐가 생긴다고? 코드가 하나 생겨. 코드 하나 생기면 아무도 소개 안 한 사람은 얼마까지 쌓인다? 24. 10,000원짜리 먹었는데 24만 원까지만 쌓인다면 미래지만 무조건 흑염소탕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죠. 그죠? 네, 그러긴 어려우니까 친구를 하나 데리고 가. 그래서 이게 코드 하나 생기면 나도 하나 생기죠. 추천. 가게 주인도 하나 생기고 슈퍼바이저도 하나 생기고. 나는 한 명만 더 데리고 가면 두 명이니까 코드 값이 얼마로 바뀌어요? 100만 원짜리로. 두 명 더하면 200짜리로. 두 명 더하면 400짜리로. 다른 가게 주인도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명이 되면 코드 값이 400짜리로 바뀌죠. 자, 그런데 우리 가게에서는 10명을 회원가입시켰더니 밑으로 내려가면 100명으로 늘고 1,000명으로 느는 거예요. 왜? 한 명이 오면 6명 이상씩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네. 내 코드 값을 최대치로 올리려고 증폭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원가입하려면 강남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도 돼요?
써도 되죠. 네, 여기서 URL만 날리시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회원가입시킬 수 있어. 그럼 제주도에는 소규모 항목으로 강남까지 오지는 않지만 제주도에도 파리바게트, 올리브영, 스타벅스, CU 이런 거 다 있잖아, 그죠? 거기서 6천 포인트가 모아지면 코드가 하나씩 생겨. 1,000명이 하나씩 생기면 자격주인한테 몇 개 생겨요? 1,000개. 슈퍼바이저한테도 1,000개가 생기도록 됩니다. 자, 그러면 소비를 한 번만 하고 많은 사람은 없으니까 또 소비하고 또 1,000개 생기고 또 1,000개 생기고 이거를 계속 증폭하도록 프로그램이. 자, 그러면 박예진의 코드 값이 400만 원짜리인데 코드가 1,000개가 생기면 얼마예요? 돈으로 따지면 40억이 될 때까지 포인트를 받아가도록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들어간 돈이 총 얼마라고? 10만 원. 10만 원과 이 정도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다면 안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자기가 해보니까 좋아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매장 가맹점은 다른 매장 가맹점을 소개하지 못해. 누구만 소개할 수 있다고요? 슈퍼바이저만 소개한다. 그럼 왜 이렇게 해놨냐? 매장 가맹점이 다른 매장을 소개하기 시작하면 가맹점이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는데 관리가 절대 따라가지 못해. 네. 이 사람이 궁금한 걸 일로 물어봤자 여기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고 이게 CS라고 본사로 전부 문의가 와. 1,000개, 2,000개, 만 개까지는 컨트롤이 되지만 10만 개, 100만 개가 넘는 매장을 어떻게 관리?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사에서는 매장을 관리하지 않고 시스템만 제공하고 슈퍼바이저만 관리. 슈퍼바이저가 나머지 모든 매장을 관리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배달의 민족 시스템이고 이렇게. 자, 그러면 배달의 민족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지역 광고 책자를 만들던 사람들이 합류했죠. 그 중에 잘 나가던 사람은 한 명도 합류 안 하고 다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사람들만 합류했는데 그게 한 40개 정도 돼요. 이 40개 업체가 배달의 민족에 스타팅을 할 때 같이 합류를 해서 처음에는 1년, 2년은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이게 하락이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 달에 1억에서 5억 버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20억 이상 버는 사람은 몇 개 있어요. 매월. 네.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들은 거의 다 건물을 샀어. 근데 배달의 민족은 배달업을 대상으로 하죠. 팀원이는 전업종을 대상으로 하시고 여러분들 아마 지금부터 고만고만해 보이는 바로 옆에 있는 분이 1년 후에는 1억이냐 10억이냐 1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가지고 따지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큰 비즈니스. 배달의 민족 지회장들이 가져가는 퍼센트가 0.5% 정도밖에 안 돼요. 100만 원 팔아야 5천 원 정도 가져가는 거 가지고 20억씩 날짜도 안 어기고 딱딱 들어오면 건물을 못 사는 게 더 이상하죠. 이런 프로그램이 이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슈퍼바이저가 돈을 벌도록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냐. 내가 슈퍼바이저가 돼서 매장 가맹점을 하나 소개하면 이 사람이 일반 회원을 소개하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 회원이 코드가 하나 생기면 추천이 있는 매장 가맹점도 하나 생기고 가맹점이니까 하나 생기고 가맹점 추천 코드가 여기 생기잖아요. 그죠? 일반인이 A를 소개하면 여기 생기죠? 여기 추천이 여기 생기고 가맹점 여기 가맹점 추천 코드가 여기 A가 B를 하면 또 생기죠? 추천이 여기 생기죠? 일반은 안 생겨요. 팀원이는 다단계가 아니라 본인이 코드를 만들 때와 내가 소개한 사람이 만들어질 때만 나한테 1대 마케팅. 그 다음 단계에서 생기는 건 나한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게는 매장으로 단계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생겨. 슈퍼바이저는 다시 연결된 거니까 이제 1대죠. 네. 그러면 B에서 C가 생기면 코드 생기죠? 생기죠? 여기는 안 생기고 생기고 생기고. B를 하면 생기죠? 여기 생기고 여기는
네,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장, 가게와 슈퍼바이저만 무한 증폭하도록 설계됩니다. 자, 그러면 6명을 하면 36, 216, 1296, 7776 이렇게 증폭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숫자가 꼭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자동 증폭 프로그램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코드가 누군가가 생기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제가 몇 분은 배워야 되는데 아직은 코 고는 사람은 안 계시고 네. 자, 기지개 한번 피겠습니다. 신음소리를 크게 하시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고지가 바로 덕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포인트를 모아요. 그죠? 포인트를 모으면 현금처럼 쓴다. 맞죠? 예. 두 번째는 돈으로 찾아 쓴다. 세 번째는 자산을 만든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자산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냐? 포인트를 모아서 11만 원이 되면 공동점주에 참여하시는 공동점주. 네, 저희가 전국에 8,000개가 넘는 포인트 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존 하나에는 300개씩 공동점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돈 쓰고 남은 11만 포인트를 가지고 뭘 하라고? 공동점주에 참여를. 공동점주에 참여하면 등기 권리증이 하나 자동으로 딱 생기는데 이걸 우리는 NFT 권리증이라 해요. NFT는 사고 팔 수 있어. 그래서 이 가치가 미래에 점점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코드가 24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 들어오는 코드가 5개를 주는데 지금은 이벤트 기간이라 구매자한테 5개를 더 줘요. 그럼 몇 개 줘요? 네. 올라가죠. 포인트 돈이 11만 원만 넘어가면 내가 투자한 돈은 이미 회수됐고 권리증은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내가 참여한 매장의 공동 구매 매출 수익의 30%를 점주한테 n분의 1로 배당받아. 이게 점점 커지겠지. 그래서 월 10,000원대만 넘어가면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요. 원금 찾아놓고 권리증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이 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네 번째는 공동 코드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 6개, 7개를 다 합쳐도 얘만 못. 이거는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다섯 번째, 지역권을 주죠. 네. 땅을 100평 준다고도 하는데 네. 지역권을 하나씩 드립니다. 내가 포인트 존에 딱 11만 원짜리 영주를 신청하시면 그 포인트 존에는 100평이 나한테 딱 권리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도 가치가 올라가겠죠. 여섯 번째는 와이펀즈 주식을 10주. 원래는 와이펀즈 주식 10주 사면 코드 10개 주고 땡이었죠. 나머지가 다 보너스로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거는 8월 말까지만 하는 이벤트. 여기까지 6가지 이해하셨죠? 네. 근데 7번째가 있어요. 응모권이 11장화. 이걸 얘기 안 했더니 대전에서 이거 얘기 왜 안 했냐. 홍콩을 11장 오잖아요. 이 중에 한 장만 10만 원짜리가 돼도 다시 또 공동점주에 참여할 수 있어. 이 포트폴리오를 포인트가 남기만 하고 모아지기만 하면 공동점주를 10개, 20개, 100개 늘려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 쉽죠? 회원 가입하고 포인트 모아서
쓰고 남겨가지고 쓸 수 있으면 공동점주를 또 하나씩 만들어. 그럼 어디 해야 되느냐? 제가 집사람한테 예, 이거 많이 모아놔라 그랬더니 어떤 걸 사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걸 사라는 거야? 예. 저는 잘 알겠죠. 어디 걸 사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남들이 많이 사는 데는 무조건 사는. 예? 많이 해놓으면 돼요. 많이. 여기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찍고 어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쉬워요. 회원 가입하고 포인트 모아서 공동점주 참여. 포인트 모아서 공동점주 참여. 이것만 10개, 20개, 100개, 1000개 만들어가면 내 인생은 돈 때문에 우는 일은 없어집니다. 쉽죠? 네.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NFT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사람. 네, 저희들이 상조 도구자를 들거나 250만 원에서 측정기를 구매하신 분들을 뭐라 그래요? NFT 슈퍼바이저. 네, 이 사람들은 배당권, 회사 수익의 30%를 평생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고, 네, 사업자 가맹점의 역할을 맡겨놨어요. 이 사람들은 일반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외장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고, 골프존이라 해서 포인트 존을 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회원은 한 명을 모집하면 6명씩 증폭하죠. 그래서 아까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우리 3종 세트 있죠. 네, 건강 장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장. 네, 장 솔루션이라고 이거를 하나 구매하셔서 드시면 이틀 안에 황금변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 여러분들 숙변이 쫙 빠지고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이거를 구매하시면 코드를 3개 주고 땅을 100평 줍니다. 네, 그래서 이걸 구매하신 분한테 구매 코드가 3개 생기죠? 그러면 추천인도 3개 생기겠지. 맞아요? 가맹점도 3개 생겨. 슈퍼바이저는 가맹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NFT 코드에서 6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6개의 코드가 생기고 각자는 3개씩 생기겠죠? 근데 장이 하나 나가면 슈퍼바이저한테 2만 원이 들어옵니다. 2만 원과 코드에 내 밑에 10대 밑에든 100대 밑에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슈퍼바이저가 밑에 일반 회원으로 내려간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100명이 하나씩 먹었다. 그러면 600개의 코드랑 200만 원의 포인트가 들어오겠죠. 네, 근데 우리는 3종 세트가 있어요. 통신, 방, 조제. 통신은 10,000원씩을 주기 때문에 100만 원. 조제도 10,000원씩이기 때문에 100만 원. 코드는 똑같이 600개. 600개. 그래서 100명이 3종 세트를 하면 코드가 1,800개에다가 돈이 400만 원이 포인트로 들어오고. 이게 매월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급 4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돼 있어. 그러면 나는 일반 회원을 한 명 더, 한 명 더 이렇게 늘릴 수 있겠죠.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늘려.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 유저 모으는 작업이다. 이렇게. 두 번째는 가게, 매장 가맹점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사람들이 무한 증폭을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네, 코드가 3개 생기면 추천인이 3개 생기는데 원래 가맹점 코드를 내가 갖고 왔지만 매장은 가맹점 코드를 매장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3개는 얘가 가져가고 나한테는 가맹점 추천 코드 3개가 옵니다. 그러면 그게 600개가 300개를 주겠죠. 그리고 2만 원, 만 원, 만 원은 매장 가맹점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슈퍼바이저가 가져가도록. 그러면 400만 원이 플러스 되겠지. 100명이면. 이거를 1000명으로 가면 4천만 원으로 올라가겠죠.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원과 매장 가맹점을 늘리는 게임을 하시면 그 사람의 수익의 사이즈가 결정나는데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프로젝트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대신 2만 원, 만 원, 만 원 이런 거 들어오는 거는 통신을 본인이 개통을 했어야 돼. 슈퍼바이저 중에 나는 통신을 개통 안 해. 그러면 코드만 쫙 올라오고 그 400만 원은 어떻게 돼요? 프레시 아웃 돼. 네, 없어지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포인트 존은 뭐냐? 포인트 존은 우리가 슈퍼바이저 한 명당 1,000명씩의 회원을 갖도록 하려고 포인트 존이라고 하는 올포 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의 아파트 단지 500세대 이상의 한 개씩 넣는 걸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럼 포인트 존은 샵인샵이 있고 단독 매장이 있습니다. 단독 매장은 가게를 내가 차리는 거고 샵인샵은 뭐예요? 기존의 가게에 들어가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샵인샵이나 단독 매장은 돈이 들죠. 네, 그래서 엊그제 우리 전대 목사님이랑 이옥 중사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네, 이유관 회장님이 소개를 해서 대한노인에 연동을 했습니다. 경로당이 대한노인의 관할이잖아요. 네, 경로당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네, 6만 8천 개 정도. 어마어마하지. 웬만한 단지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안을 하고 있냐면 경로당에서는 장소만 제공을 하세요. 경로당 본거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 측정기랑 치매 예방 기계랑 청각, 소리 안 들리는 걸 들리게 하는 거랑 이런 걸 장비를 우리 돈으로 갖다 세팅을 해서 무료로 건강을 측정해주고 무료로 건강을 관리해주고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를 관리해주는 것까지를 다 저희가 할게요. 뭐만 내놓으라고? 장소만 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회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믿져야 본전이네 그러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얘기는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매장을 하나 차리려면 시혜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걸 안 들어가도 되잖아. 네, 1,000만 원짜리가 만 개면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거를 한 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에 골프존이 하나 들어가. 그러면 슈퍼바이저 한 명이 나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 하나를 딱 선정합니다. 거기에 얼마가 들어요? 55만 원입니다. 55만 원을 딱 싣고 내가 이 아파트를 제가 갖겠습니다. 그걸 영주 신청이라고 그래요. 영주 신청. 영주 신청을 하고 나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땅이 100평짜리가 100개가 나한테 주어져. 그러면 전국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 공동점주를 여기 와서 신청하면 하나 나갈 때마다 네, 어떻게 되느냐면 슈퍼바이저가 올포존 하나 신청하면 온라인 올포존이 하나 딱 만들어지면서 점주 아이디가 하나 딱 만들어지고 공동 아이디가 하나 코드 아이디가 만들어요. 온라인 점포가 오픈된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와서 11만 원짜리 공동점주 참여를 하면 본인 구매자한테 코드 5개 플러스 5개 이거 있잖아요. 이게 다 들어가고 추천인한테는 코드가 5개 가죠. 이때 올포존한테 아이디한테 코드가 5개 들어가고 영주한테 5개 공동 코드에 5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영주 55만 원 시청하는 사람한테는 2만 원이 플러스 된 거예요. 2만 원. 그러면 100개면 200만 원하고 코드 500. 200개면 400만 원하고 코드가 1000개 들어가서 내가 55만 원, 110만 원 투자한 게 금방 나오고 다시 수익이 돌아가는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굴러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경로당이나 샵인샵 매장이 하나 오픈되면 공동구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동구매는 뭔지 아시죠? 공동구매는 단체로 구매를 하는 건데
옛날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물건을 샀죠.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서. 근데 지금은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해요. 왜 그럴까요? 편리하고 싸죠. 예, 근데 온라인 매장이 갖는 가장 단점은 뭐냐? 택배. 그래서 10,000원 이상짜리를 살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3,000원짜리를 구매하면 택배비가 얼마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구매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찾아가는 것을 픽업존이다. 이렇게. 이게 틈새 시장으로 폭발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물건은 온라인에서 찾아가는 건 어디서 찾아간다? 밑에 매장에서 찾아가는데 이거를 픽업존이라 해요. 이 픽업존을 우리는 어디다 만든다? 경로당에서 만든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경로당에 1년에 가봤자 한 번도 올 일이 없는데 물건 찾으러 갈 때마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면서 젊은 피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호환하고 인사하고 점점 하다 보면 내가 먹고 싶은 떡을 한 박스 사는데 에이 사는 길에 한 박스 더 사서 경로당에 들이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경로당이 활력을 찾겠죠. 물건 찾으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우리는 맞벌이야. 그러면 그 시간에 거기 가서 물건을 찾아올 시간이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공동 구매를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배달을 딱 눌러주면 그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손 떠는 사람 말고 네? 건강하신 분이 가서 배달해 주는데 2,000원. 용돈벌이가 되잖아. 그것도 이제 싸움은 안 되니까 순서를 정해가지고 오늘은 네가 가고 내일은 네가 가고 그러면 이제 배송 물건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배송은 택배를 걷다 갖다 놓으면 어르신들이 구름만 끌고 한 명은 밀고 한 명은 떼. 혼자 가면 안 돼. 둘이 항상 다니게 이렇게 해서 알바를 해서 용돈도 벌고 젊은 애들 용돈도 주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아파트 주민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A동 건강 측정하는 날 무료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화요일 날은 B동 건강 측정하는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을 해주죠. 분회장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건강 측정하러 어디로 와요? 그러면 경로당으로 와야지. 그죠? 경로당에 와 오시면 건강을 측정하면 회원가입을 해요, 안 해? 무조건 팀원이 회원가입을 하죠. 회원가입을 하면 이 사람도 건강기능식품 조제를 먹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순환하죠. 그런데 아파트 주민이 회원가입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주유소, 편의점 쓰잖아요. 그죠?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써서 그 포인트의 일부가 어디로 간다고? 경로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의 모든 일상생활의 일정 부분이 어디로 간다? 경로당 재원으로 간다. 이거는 이런 비즈니스를 웬만해 가지고는 설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디만 가능하다? 이건 정부에서도 못해. 네,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서 이 설명을 했더니 연세 있으신 분이 따라 나오셔가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서 이건 정부에서 하는 일을 대표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좋은 취지의 사업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취지. 그러면 우리는 슈퍼바이저 한 명이 경로당 하나를 케어하고 이게 완벽하게 되고 나면 두 번째 경로당을 가져가고 세 번째 경로당을 가져가고 한 사람이 10개, 20개를 하는데 한꺼번에는 못해. 하나 해놓고 또 하나 해놓고 또 하나 해놓고 그러면 이 경로당에 근무자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가도 근무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분여회장을 만나가지고 네가 하든지 분야회 중에 똘방똘방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하나 소개하라면 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 하지. 그래서 사람 구하기도 너무 쉬워. 싹 쓸만한 사람 뽑아서 하나 맡겨놓고, 쓸만한 사람 뽑아서 하나 맡겨놓고 하는 걸 누가 한다? 슈퍼바이저가 하는 거야.
이 슈퍼바이저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몇백 돌아가는 리스크 정리가 안 돼. 근데 이거를 제가 이 경로당까지 오는 과정에 장수에 있는 팀들이 이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올포존이 장수의 미용실 안에 들어갔는데 미용실에 올포존을 들어간다는 거를 준비하고 그 슈퍼바이저 세명이 명찰을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경로당 50군데를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건강을 측정해주고 회원가입하고 해줬어. 그분들 말은 자기네는 너무너무 자신 있대. 2,000명. 건강기능식품 조제. 한 알에 한 달치가 10만 원짜리 5개면 50만 원이잖아요. 이걸 8만 8천 원에 맞춤형으로 매기고 코드까지 주는 거니까 그 동네, 그 장수같이 작은 동네에서 2,000명을 먹일 자신이 충분히 있다는 거야. 2,000명이 얼마요? 2만 원씩 올라오잖아요. 네? 4천만 원이 매월 들어오는 거야. 코드가 몇 개 돼?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기가 막힌 비즈니스 모델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까지 할 건지는 각자의 몫이야. 회사는 골격은 딱 잡아놨어. 골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정된 그 방에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 건지, 어느 방향으로 뛸 건지를 각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최소한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2시 사업 설명에 많이 참여하시죠. 못 오면 주무르락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이병 교수님이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실무교육을 해요. 거기는 죽어도 들어가야 돼. 그걸 열심히 들여다보고. 못하면 녹화해놨다가 그날 가야 된다. 그거를 최소한 우리가 라면집을 하려면 물을 얼마나 넣는지는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물을 끓이다가 라면을 넣는지, 물하고 같이 넣고 끓이는지는 알아야 맛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거 아니야. 예? 그 정도 성의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키머니 프로젝트를 어디까지 봐야 되냐 하면 나는 몇만 원 정도의 용돈을 벌어도 돼. 그런 사람도 오셔도 돼요. 나는 아무도 소개 안 하고 코드만 만들어서 나만 쓸게. 이런 사람은 얻고 다녀야 돼. 376만 원씩 떨어뜨려 주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는 이거를 직장의 개념으로 갈 거야. 몇백 정도는 벌고 싶고. 그러면 이때부터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사업으로 가려고 해. 사업. 그동안 저질러놨던 리스크 전부 다 정리하고 정말로 내가 한번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에서는 해방되고 싶어.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슈퍼바이저를 해야 돼. 이게 꽃이에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를 한 다음에 내가 올포존, 가맹점을 몇 개를 관리할 건지. 그래서 아까 배달의 민족도 한 달에 1억 버는 지회장도 있고 20억 버는 지회장도 있어.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지회장이지만 어떤 사람은 억 단위, 어떤 사람은 20억 단위를 가져가는 차이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느냐의 차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교육에 적극 참석하시고 11시 미팅 거기에는 꼭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그걸 항상 봐야 돼. 녹화하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원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노년이 건강하고 뭐 벌고 있어요? 건강하고 돈 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